여러분, 저는 지금 100살이 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그런데 제가 정작 말하고 싶은 건 건강 비결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것은 노년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70 중반까지도 정정했던 사람입니다. 골프도 치고 모임에도 나가고 손주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제 나도 늙었어. 귀찮아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1년 뒤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1년 만인데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몸은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걸음걸이가 느려졌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병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나도 늙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젊은 사람들 세상인데 내가 나설 게 뭐 있어. 피곤하고 귀찮아.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무너짐도 함께 시작됩니다. 제가 70살쯤 됐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무겁더군요. 별로 아픈 데는 없는데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겼습니다. 강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책상 앞에 앉기가 싫었어요.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내가 그렇게 많이 봐왔던 사람이 무너지는 시작점이구나. 그날 저는 억지로라도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산책을 나갔어요. 처음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10분쯤 걷다 보니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더군요. 20분쯤 지나니 그래, 오늘 하루는 살아볼 만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는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자.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는 하자.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도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압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요. 제가 만난 노인들 중에 가장 빨리 무너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버티는 힘이 있었어요. 병을 이겨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가장 빨리 무너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은 멀쩡한데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편했을 겁니다. 아,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쉬자. 그렇게 한두 달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습니다.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연락을 해도 나가기가 귀찮습니다. 다음에라고 하다가 다음에가 안 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연락을 끊습니다. 한두 번 거절하면 세 번째는 연락이 안 옵니다. 그렇게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말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면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존재감이 희미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어느 순간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요. 처음에는 말수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어봐도 응, 아니 정도만 대답합니다. 그게 병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포기입니다. 삶을 포기한 겁니다. 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암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중풍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씻기도 귀찮고, 옷 갈아입기도 귀찮고, 밥 먹기도 귀찮고, 사람 만나기는 더더욱 귀찮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으면 몸이 굳습니다. 몸만 굳는 게 아니라 마음도 굳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80이 넘었는데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 나가십니까? 날씨 안 좋은 날은 쉬셔도 되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쉬면 일어서지 못해요. 하루 쉬면 이틀 쉬고 싶고, 이틀 쉬면 일주일 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나가기가 두려워져요. 그래서 아프지 않는 한 무조건 나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쉬는 게 습관이 되면 움직이는 게 두려워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온갖 핑계가 다 생각나는 경험.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몸이 좀 피곤한데. 옷이 마땅치 않네. 머리가 영 아닌데. 결국 안 나가게 됩니다. 한 번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도 똑같습니다. 핑계가 점점 쉬워집니다. 나중에는 핑계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귀찮아가 됩니다. 그렇게 고립이 시작됩니다. 고립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고립되면 외롭습니다. 외로우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노년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일, 소소한 일이라도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동네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초를 키웠습니다. 베란다 가득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고 돌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썼습니다. 하루에 일기 한 페이지라도 썼습니다. 중요한 건 일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루에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할 일이 있으면 내일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늘도 의미가 없고 내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로 배운 것이 있습니까?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잃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낸 겁니다. 1년이 그렇게 지나가면 5년도 그렇게 지나가고 10년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무기력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존감까지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짐이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람은 정말 끝입니다.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외로운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한테 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병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도 아닙니다. 가족이 못되게 굴어서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요. 피곤하니까요. 나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이 굳고, 마음이 굳고, 관계가 끊어지고,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80 넘어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90 넘어서도 글을 썼습니다. 100살이 넘은 지금도 사람을 만나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입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하면 멈추는 게 두렵습니다.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계속합니다. 물론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봐왔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쉬다가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 그만두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일단 앉습니다. 앉아 있으면 뭔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에는 병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무기력입니다. 고립입니다. 포기입니다. 자존감 상실입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뭐라도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소한 것이라도, 뭐라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초에 물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화로라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요. 그걸 매일 하십시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프지 않은 한 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쌓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됩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작년과 올해가 달라집니다. 뭔가 했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자존감이 됩니다. 내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은 괜찮습니다. 석 달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1년 동안 굳어진 몸과 마음을 다시 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을요. 시작하려고 하면 온몸이 거부합니다. 두렵고 귀찮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합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계속하십시오. 그게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병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무기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씻고 옷을 갈아입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밖에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집 안에만 계셨습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텔레비전만 보셨습니까? 작은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매일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는 사람과 매일 잠옷 차림으로 지내는 사람.
1년 후에 어떻게 다를까요? 확연히 다릅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매일 집에만 있는 사람. 1년 후에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옷을 갈아입는 것,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처음엔 힘들 겁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모든 게 귀찮을 겁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일주일만 하십시오. 일주일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한 달 하면 훨씬 나아집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조금씩 쉬워집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70 넘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80 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0 넘어서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니 당연해졌습니다.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오늘은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노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금방 회복됩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하루 이틀이 치명적입니다. 하루 쉬면 사흘이 걸리고, 사흘 쉬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 쉬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쉬지 마십시오. 아프지 않은 한 쉬지 마십시오. 피곤해도, 귀찮아도 하십시오.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하겠어. 그냥 편하게 살다 가지 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무기력을 부릅니다. 편하게 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편하게 산다는 건 무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무리하지 말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천천히 하되 멈추지는 마십시오. 작게 하되 계속하십시오. 제가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매일 일어났고, 매일 씻었고, 매일 옷을 갈아입었고, 매일 뭔가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 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게 쌓여서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을 살고 보니 비결이 뭔지 알겠습니다. 비결은 계속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병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치료하고, 나으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되, 쉬다가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100살이 넘어서도 정신이 또렷합니다. 기억력도 괜찮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글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70살에 이제 늙었으니 쉬자 하고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80까지도 못 버텼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80에도 90에도 100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무기력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십시오. 씻고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뭐라도 하십시오. 그게 힘들면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 하십시오. 내일은 씻는 것까지 하십시오.
모레는 옷을 갈아입는 것까지 하십시오.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올라가는 겁니다. 방향이 위를 향하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가속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래로 가지 마십시오. 멈춰 서는 것도 아래로 가는 겁니다. 노년에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도 뒤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노년을 지키는 길입니다. 병을 이기는 길입니다. 무기력을 이기는 길입니다. 고립을 이기는 길입니다. 포기를 이기는 길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건 이겁니다. 사람은 병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매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건강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하루만 해보십시오.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뭔가 하나 하십시오. 그게 모여서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괜찮구나.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느낌이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병이 와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 자존감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자존감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뭐라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뭔가 해내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해내는 겁니다. 그게 자존감을 만듭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적은 병이 아닙니다. 노년의 적은 무기력이고, 고립이고, 포기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매일 작은 것이라도 하십시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무기력과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무기력을 이기려고 애쓰면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무기력한 기분이 들어도 일단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다 보면 무기력이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무기력은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울수록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전화라도 해야 합니다.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버틸 때입니다. 딱 하루만 더, 딱 한 번만 더 버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을 버티면 또 한 달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면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버티면 이깁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기게 돼 있습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병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병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병을 이기지 못해도 병에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어도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기력도 그렇습니다. 무기력한 기분이 들어도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산책을 나가시겠습니까? 친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책을 읽으시겠습니까? 글을 쓰시겠습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딱 오늘만 하십시오. 내일은 내일 다시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오늘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오늘 뭔가 했네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느낌이 소중합니다. 그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 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어제 했던 것을 또 하십시오.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하면 일주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하면 한 달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하면 그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몸이 알아서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는 게 이제는 자동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만드십시오. 좋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노년을 바꿉니다. 어떤 습관을 만드시겠습니까? 산책, 독서, 글쓰기, 사람 만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건 선택한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일주일 하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적어도 한 달은 하십시오. 한 달을 하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고 나면 다른 습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1년 후에는 여러 개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무기력했던 사람이 활기찬 사람이 되고, 고립됐던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포기했던 사람이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걸 봤습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렵기는 합니다. 특히 처음 한 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한 달만 버티십시오. 그 한 달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집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은 병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고립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계속 뭔가를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무너질 것인가, 버틸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버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00살이 넘어서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하십시오. 버티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힘들어도 일어나고, 귀찮아도 움직이고, 외로워도 나가고, 무기력해도 뭔가 하십시오. 그게 버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불편해도, 외로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계속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노년의 적은 병이 아닙니다. 노년의 적은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강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내일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